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해찬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찬이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언급했습니다. 파리를 언급하면서 세느강 같은 곳을 가면 노틀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규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천박한 도시에 사는 1000만 시민은 대체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자면 이해찬이가 서울 시민조차도 천박하다. 이렇게 모욕을 한 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박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입니다. 상스럽다는 뜻은 또 뭐냐? 말이나 행동이 보기에 천하고 교양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찬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천박한 도시인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 날로 치솟는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부러워하는 다른 지역 주민, 한마디로 전 국민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은 모두 다 생각이 얕고 언행이 천하고 교양이 없는 아주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대국민 막말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찬이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을 7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파리가 그렇게 좋으면 서울을 파리처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해찬이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지금 와서 파리는 그렇게 칭송을 하고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합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이해찬이를 비롯해서 현재 이 집권 세력이 한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한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일단 거기서부터 또 의문이 듭니다. 한강은 우리 경제 성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빈국들보다 더 못한 수준, 아주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근면과 성실, 전략, 그 다음에 그 당시 정권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압축 성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한강의 기적 덕분에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한강의 기적을 알리게 됐고 그 이후로 우리가 나름대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미국이 뭡니까? G11이니 이런 거에다가 한국이 들어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 압축 성장을 이루는 그 시기에 과연 현재 이 집권 세력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다고 자기들이 한강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뭘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논할 자격이 없느냐? 이 한강의 모습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한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집권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지하방, 골방에 앉아서 무슨 이상한 책이나 보고 앉아있고 어디 화염병이나 만들어서 던지고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한강을 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한강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광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광풍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경제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장에 자꾸 섣부르게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교란시켜서 이렇게 혼란상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 3년을 겪어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 또는 이 후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마디로 희망은 별로 없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표현이 주던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벅차오르는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싶습니다. 자기 재산 늘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풍조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 운용을 잘 못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데 수익을 내고 싶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별다르게 실패하지 않았다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혹시 망하더라도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집 한 칸은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본능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본능, 이 본능을 국가 경제의 방향과 공익과 부합하도록 그걸 조정하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자원의 순환, 우리 사회 내부의 자원의 순환, 재분배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쥔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각종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지금처럼 부동산 광풍이 불게 된 거 아닙니까? 집권 이후에 각종 명목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고 돈을 풀고 무슨 족보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족보에 있다고 그러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해가지고 시장을 교란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경기가 죽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또 돈을 풀고 또 추경 예산을 풀고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맞아서 또 돈을 풀고 무슨 뉴딜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또 돈을 풀겠다 그러고 돈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자꾸 푸는데 그 돈이 갈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못 만들어 놓고 돈만 풀고 있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정부가 경제 운용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체 투자처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놨다면 왜 사람들이 위험하게 부동산에 소위 올인을 하겠습니까? 왜 속된 말로 몰빵을 하겠습니까? 아파트에 왜 목을 메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 잘못인 겁니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입니다. 아니 근데 이해찬이가 서울을 갖다가 천박한 도시다?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5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찬 논리를 따르자면 이 정권은 천박한 정권입니까? 천박하지 않은 정권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팔면서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천박한 정권입니까? 천박하지 않은 정권입니까? 아니 이 정권의 총리를 지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이낙연 씨가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는 놔두고 종로에 전셋집을 얻겠다고 했다가 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씨는 천박한 겁니까? 천박하지 않은 겁니까? 이해찬이의 논리에 따르자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시 한강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강을 거닐면서 별로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찬이의 의견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강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전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화유산이 별로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서 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그런 관광 자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는 뭘 추진했습니까?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06년 오세훈 시장이 한강 주움 및 수변 문화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오세훈 당시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10개 전략 유도 정비 구역을
발표했고 재건축 시점이 다가온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을 5개 전략 정비구역과 5개 유도 정비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개발하고 이 한강을 갖다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전초 기지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이해찬이가 천박하다. 단가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그 한강변 아파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한강을 갖다가 디자인을 바꾸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한강에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를 한강에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사임하고 나서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면 재검토 보류됐습니다.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박원순은 한강 르네상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은 전면 보류됐습니다. 한강은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맡은 그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물은 흐르고 있는데 정체된 변화가 없는, 개선이 없는 그런 죽은 공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이 한강과 각 지천에서 그 자기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조성해 놓은 그런 친수 공간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한강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는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먼 과거의 일이고 한강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전두환 대통령 때 일이고 한강의 친수 공간이 늘어나고 한강이 지금과 같은 모습, 지금과 같은 디자인으로 바뀐 것은 이명박 오세훈 때의 일이고 그러면 이걸 다 따지면 지난 10년 동안 한강은 도대체 변화한 게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한강의 뭐에 대해서 서울의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바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자초한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박원순이고 그 박원순을 밀어줬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박원순이가 노들섬에다가 오페라 하우스 짓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갖다가 전면 보류시키고 노들섬에다가 뭐 했습니까? 모내기 했습니다. 모내기 그 사람이 노들섬에다가 그 알짜배기 땅에다가 모내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권 세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적반하장식으로 천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해찬이는 뭐 했습니까? 뭐하고 지금 와서 무슨 명목으로 한강을 얘기하고 서울시를 천박한 도시라고 그러고 부동산 광풍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마치 저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욕을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별로 정치적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얘기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